순애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다. 신혼의 달콤함은 금방 끝났고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선은 그녀의 일상 곳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밥상 차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왜 이렇게 느려? 우리 집 며느리가 맞아? 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주방을 울렸다. 심지어 옷차림 하나에도 흠을 잡았고 화장이나 머리 모양까지 꼬집어 말했다. 순애는 억울함을 참으며 남편 정호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정호는 아내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순애가 힘겹게 하루를 털어놓고 억울함을 토로하면 정호는 늘 신문만 펼치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때로는 고개를 툭 돌려 무심한 눈빛만 보내거나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혹은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정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다. 됐어, 그만해. 그 한마디는 순애의 입을 막는 벽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점점 갉아먹는 칼날이었다. 신혼 초부터 누적된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집안 곳곳에 쌓인 긴장과 공기는 숨쉬기조차 답답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무반응 속에서 순애는 홀로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로 버텨야 했다. 순애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정호를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다. 그녀는 의심 없이 믿었다. 이 사람과라면 행복할 수 있겠지. 대학 시절 함께 걷던 공원의 벤치, 소소하게 웃었던 식당,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던 겨울밤까지 떠올리며 마음 한켠은 아직도 따뜻함을 기억했다. 그러나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 믿음은 차갑게 부서졌다. 정호는 식탁 위에 놓인 신문지처럼 그녀의 말과 감정을 쓸어버렸다. 설거지를 하며 자신의 말을 애써 삼킬 때도 그 무심한 태도는 순애를 작게 만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고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칼날처럼 박혔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몸과 마음을 단단히 묶어놓은 듯 순애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순애는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버티면. 그러나 참는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은 마치 물속에 갇힌 돌처럼 무거워졌다. 밤이 되면 집안은 더 조용해지고 아이가 잠든 뒤에도 정호는 텔레비전 앞에서 한숨 섞인 리모컨 클릭 소리만 남겼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과 전화를 하거나 짧은 외출을 하려 해도 마음 한켠에는 시선의 감시와 구설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자리했다. 남들은 다 알까? 내가 이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주방 한편에는 아직 남편이 건드리지 않은 설거지 더미가 남아있었고 마루에는 아이가 흘린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순애는 천천히 그것들을 치우며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를 느꼈다. 손끝이 물에 불어나고 팔꿈치는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집안의 시선, 남편의 무심함, 사회적 기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매일을 버텨왔다. 그럼에도 순애는 가끔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다. 아이가 웃을 때, 꽃이 핀 창가를 볼 때,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살짝 흥얼거릴 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오래가지 않았다. 정호가 무심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순애의 마음은 금세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이유를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다. 사회적 시선, 자식들, 생계,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무관심에 맞서는 용기 부족까지. 그렇게 순애의 신혼 초기,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그림자는 그녀의 모든 날을 감싸 안고 있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순애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아이의 작은 울음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떨렸다. 육아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끝없이 이어졌다.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애를 왜 저렇게 키우냐,
젖병도 제대로 씻지 못하면서 라는 날선 잔소리가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낮에는 집안일과 육아로 허덕였고 밤에는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달래느라 손과 발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정호는 여전히 주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아이가 밤새 울어 순애의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조차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순애는 아이를 안은 채로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순간이 많았다. 그 눈물에는 분노도 외로움도 피곤함도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신혼 초 정호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 순간들. 함께 걷던 공원, 따뜻하게 웃던 그의 눈빛. 그러나 이제 그 기억들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벽과 가구는 마치 그녀를 짓누르는 기계처럼 보였다. 아이가 울면 텅 빈 거실이 울음으로 가득 찼고 순애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참자, 아이가 크면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 다짐은 쉽게 무너졌다. 정호의 무심한 뒷모습과 시어머니의 날 선 말들이 그녀의 희망마저 산산이 부수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계속 울자 순애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정호는 그 말조차 듣지 않고 턱을 치켜들고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때 순애는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애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숨소리가 섞여 흐르는 것을 들으며 점점 공허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옛날 자신이 좋아하던 책, 음악, 그림들 모든 것이 먼 기억 속으로 밀려났고 집안의 냄새, 불빛, 가구의 배치, 심지어 하루 중 햇빛이 드는 시간조차 그녀를 옥죄는 요소로 변했다. 장롱 틈새에서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 벽시계의 똑딱거림, 밤중에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까지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녀는 긴장했다. 몸은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집 밖으로 떠돌고 있었고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막혀 숨이 막혔다. 그러면서도 순애는 작은 순간마다 희망을 붙잡았다. 아이가 처음 웃음을 터뜨릴 때, 작은 손을 자신의 손가락에 얹을 때, 창밖 햇살이 바닥에 흩날릴 때 잠시나마 삶의 의미를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남편의 무심함,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그 희망을 다시 빼앗았다. 순애는 자신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왜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참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리고 매번 그 답은 하나였다. 사회적 시선과 구설수, 자식들, 생계,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육아의 무게와 가족의 기대 속에서 순애는 자신을 잃어가며 살아야 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씩 성장했고 집안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었다. 작은 장난감들이 거실 구석에서 사라지고 아이들이 쓰던 책과 인형들이 다락이나 책장으로 옮겨졌다. 벽지와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정적이었다. 순애는 가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짧은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정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가 직장에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어렵게 꺼냈을 때도 정호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리모컨을 돌리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 위에 손을 올리고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만 보냈다. 밖에 나가서 뭘 해, 애나 잘 키워. 그의 말은 짧고 퉁명스러웠지만 순애에게는 무겁게 다가왔다. 말 한마디에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오래 참아왔던 그녀의 분노가 미묘하게 끌어올랐다.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책임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거지하며 쌓인 그릇 더미, 빨래 바구니에 산처럼 쌓인 옷. 아이가 남긴 장난감 하나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지만 정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었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를 홀짝일 때도 정호는 등을 돌린 채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했다. 오랜 세월 동안 순애는 자존심을 버리고 가정을 지켰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시작되는 전쟁 같은 하루. 남편의 무심한 눈길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야 했다. 이혼을 하면 친구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것이 두려웠고 자식들이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봐 겁이 났다. 무엇보다 생계를 홀로 꾸려나갈 용기가 없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넓게 펼쳐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했다. 그래서 그녀는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서히 독이 차올랐다. 남편에게 하지 못한 불만, 시어머니에게 억눌린 감정, 수십 년간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작은 균열을 통해 스며나왔다. 순애는 가끔 혼자 방에 앉아 눈을 감고 결혼 초의 다짐을 떠올렸다. 남편은 변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때는 믿었다. 사랑과 인내심으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다짐을 비웃듯 그녀를 갇힌 공간 속으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다. 텔레비전의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순애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 머리칼 사이로 섞인 흰머리, 손에 굳은 살 모두가 지난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다.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모든 감정이 몸속에서 꿈틀거릴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여전히 공포와 불안이 함께 따라다녔다. 혼자가 되는 삶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처음으로 자유에 대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참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세월이 30년을 훌쩍 넘겨지고 나서야 순애는 문득 스스로를 낯설게 느꼈다. 한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얼굴은 이제 굳은 표정과 피곤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는지, 언제부터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끊겼는지도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고 학교와 학업, 직장과 친구들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집안에는 정호와 순애 둘만 남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순애는 정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공허 속 허공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 가득 울리기는커녕 텔레비전 소음 속에서 사라졌다. 언젠가부터 정호는 순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가 날씨 얘기나 아이들의 근황, 혹은 자신이 겪은 작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려 해도 정호는 그저 짧게 그래라거나 알았어라는 말만 던지고 다시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처럼 순애의 존재도 무심히 지나쳐지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녀가 정성을 들여 차린 반찬,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집안 곳곳의 정리와 청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무시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아이가 남긴 장난감들을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돌무덤 같은 감옥이었다는 것을. 순애는 천천히 집안을 걸으며 각 방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떼던 거실. 한밤중 아기 울음소리에 달려가 품에 안았던 방. 설거지와 빨래로 몸이 지쳐있던 주방. 모든 장면이 먼 기억 속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마음을 옥죄는 무게로 느껴졌다. 아이들이 뛰놀던 방의 벽지, 거실 커튼 사이로 비치던 햇살, 계절마다 바뀌던 작은 장식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먼지까지 그녀에겐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압박하는 요소였다. 순애는 숨을 고르며 각 방을 돌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편안함이나 온기는 없었다. 그때 문득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정호의 손을 잡고 웃었던 순간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날카로운 잔소리를 참아내며 지켜낸 날들.
모든 순간이 스쳐가면서도 그 모든 기억 속에는 항상 외로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 초 사랑과 희망으로 다짐했던 조금만 더 참자라는 마음은 이제 그녀를 감금했던 날들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다. 몸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지난 세월의 그림자 속을 헤매고 있었다. 순애는 서서히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붙들고 있던 결혼 생활은 사실 자신을 갇히게 한 감옥이었고, 오랫동안 참아온 삶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헌신으로 남아 있었다. 남편의 무심함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신은 점점 투명해졌고, 그 투명함 속에서 희미한 분노와 억울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오랜 세월 묶여있던 몸과 마음에서 풀려날 가능성의 빛도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직시하며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고민할 수 있는 순간에 서 있었다. 결국 순애는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 외로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듯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그녀는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를 꺼내들고 오랫동안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해방감이 뒤섞인 진동을 느꼈다. 30년을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던 무심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지만 순애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다. 정호는 여전히 무반응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해라고 짧게 대답했다. 순애는 처음에는 당황했다. 분노와 억울함이 머릿속에서 치밀었지만 이내 그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그 짧은 말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정호의 무심한 태도가 그녀를 자유롭게 한 역설적 순간이었다. 그제야 순애는 깨달았다. 남의 기대와 남편의 무관심에 맞추어 살아온 삶보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물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고 두려운 건 사실이었다. 이혼 후의 생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반응,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릴 수 있는 소문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정호의 무심한 뒷모습에 묶여 자신을 잃고 숨죽이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제 순애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진 두려움이었다. 이 두려움은 무겁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무게이기도 했다. 순애는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웠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불행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삶을 끝없이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느낀 공허함, 집안의 조용한 냉기, 말하지 못한 서러움과 억눌린 감정들, 그것이 진정한 고통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금 서류를 손에 쥐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의 질감, 잉크가 마르는 냄새, 종이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하나하나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긴 세월 동안 참아온 모든 것,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미뤄두었던 모든 꿈이 비로소 숨을 쉬는 순간이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되는 이혼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순애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주인인 삶,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리고 오래전부터 자신이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